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네,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별일도 아닌데 소리부터 지르고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떠들며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도 화가 나고 분해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 막말을 듣고도 무조건 차분한 마음을 지니며 못 들은 척하는 게 맞는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그런 막말을 듣고 그런 막말, 비상식적인 욕, 비상식적인 막말을 듣고 억울해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내십시오. 여러분 질량만큼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말도 하고 대응도 하고 풀어내야죠. 여러분 그걸 억지로 꾹꾹 참고 집에 오면 화병이 돼서 몇 달 고생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느낄 때 비상식적, 비도덕적, 모욕적 욕을 먹어가지고 참기 어려울 때 여러분이 바르게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말도 하고 따질 것도 따지고 또 맞대응해서 뭐 욕을 한마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질량이 안 되면서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 공부했으니까 참아야지, 억지로 참아야지, 참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참고 집에 와.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대응을 좋게 해도 되죠. 응?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욕을 들었어. 막 분노가 생겼어. 그때 잘 보세요. 딱 알아차리고 아, 저 개가 짖는구나. 저 돼지가 꽥꽥대는구나. 아니 여러분 화가 날까요? 저 돼지가 지금 꽥꽥대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억울한 소리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나는 저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저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저런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저 욕설은 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가 들을 내용도 아니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날 필요가 없죠. 그죠? 내 잘못도 없고 내가 들을 이유도 없어. 그럼 저 내용은 내 게 아니야. 내가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나한테 이 부채를 선물하려고 가져왔어. 그런데 내가 받으면 내 거죠. 근데 내가 안 받고 거절했어. 그럼 누구 거야? 내가 거절하면 내 게 아니잖아. 가져온 사람 거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회장님이 나한테 이 부채를 좋은 마음으로 해줬어. 그럼 내가 부채를 잘 받아. 그럼 받는 순간 내 거예요. 근데 내가 회장님이 쓰십시오 하고 내가 거절을 했어. 그럼 이게 내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제가 말하는 건 좋은 것도 내가 받으면 내 거고 나쁜 것도 내가 받으면 내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내가 거절하면 내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내가 거절하면 내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분 없이 욕도 먹고 잘못 없이 욕도 먹고 잘못 없이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쳐낼 정도가 되면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도 시절 인연으로 하늘이 공보 인연으로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는 것도 어쩌면 나를 한번 돌아보고 깨우치라고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이런 억울한 소리 또한 내 탁한 기운을 정리해주고 있구나. 내가 어딘지 모르게 내가 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하늘이 이 인연을 주어서 탁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 탁한 기운을 정리해주고 있구나. 액땜해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운세가 좀 안 좋은데 이 못된 인간이 나타나서 그 탁한 기운을 다 씻어주고 있구나. 내 탁한 기운 다 가지고 가라. 얼마나 기분 좋아. 아니, 화낼 필요가 있나요? 내 탁한 기운 오늘로써 싹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가벼워집니다. 저라고 살면서 억울한 소리 들은 적이 없겠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참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모함을 들은 적도 있지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면 소돼지 또는 개가 짖는구나. 또 나하고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면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극이 오면 공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내 마음속에 자극이 오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반성하고 깨우치란 뜻이구나. 반성도 해보고 또 참회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분한테 욕을 먹음으로써 내 탁한 기운이 다 액땜돼 주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오늘 내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 내 탁한 기운을 다 저 사람이 씻어주니 한편으로 잘 됐다. 왜 액땜인지 증거를 드릴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긁히거나 접촉사고 살짝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액땜 있네 이러죠. 또 갑자기 딱짓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안 좋은데 액땜 있네 그러죠. 그러면 나쁜 걸로 상처를 내고 지나가면 더 큰 상처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나쁜 걸로 상처를 내고 지나가면 그걸로 탁한 기운이 정리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막 기운이 탁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컵이 하나 딱 깨지면 탁한 기운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불안해. 설거지하는데 근데 실수로 그릇을 하나 딱 깨. 소리가 났어. 그럼 이때 그 탁한 기운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건 뭐야? 나쁜 거잖아. 근데 깨짐으로써 그 탁한 기운이 순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치를 말해드리면, 여러분 중에 저한테 욕을 먹을 짓을 했어. 근데 제가 참아주고 이렇게 달래면 여러분 잘못이 늦게 해결이 돼. 탁한 기운이.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정말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제가 너 스승한테 그런 짓을 하면 돼? 하면서 야단을 치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러면 탁한 기운이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 엄마한테. 그러면 달래주면서 잘 설득을 해. 그럼 아들의 잘못이 천천히 사라져. 근데 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이런 짓을 하면 돼? 하면서 강하게 야단을 쳤어. 그리고 아이를 깨우쳐 주었어. 그리고 아이가 마음이 아팠어. 당장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 잘못은 그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공부하다가 뭔가 잘못을 하잖아. 잘못을 하면 회장님은 여지없이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은 야단 잘 안 치지요. 회장님은 대놓고 야단을 쳐요. 왜?
내가 야단 쳐도 함부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또 이걸 뭐 억울하게 받아들일 뿐도 아니니까 즉시 야단을 쳐서 깨우쳐 주어서 탁한 기운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단을 듣는다는 건 뭐야? 나쁜 거거든? 탁한 거거든? 근데 그 잘못한 탁한 기운을 탁한 기운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야단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그 탁한 잘못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면받는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야단 실컷 듣고 나면 속이 후련하지요? 왜 후련할 것 같아? 죗값을 치루었으니까. 사기꾼 놈들이 보세요. 여기 그 경찰 높은 분도 계신데 우리 회원 중에 경찰 높은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데 잘 들으셔야 돼. 사기꾼이 한 1억을 사기쳤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죗값을 딱 치르고 나오면 마음은 그동안 아팠지만 다 치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살인 죄인들이 도망치다가 결국 자수하는 경우 있잖아. 왜? 도망치는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양심이 있는 죄수들, 양심이 있는 살인범, 양심이 있는 극형에 해당하는 양심이 있는 죄수들은 어때요? 도망치는 게 더 길어와서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왜? 죗값을 치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처럼 내가 어떤 탁한 기운이 있을 때 누군가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원망을 듣거나 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 탁한 기운은 소멸작용을 해요. 액땜작용을 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질 때 액땜작용할까요?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고 인연법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풀어내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액땜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좁은 마음으로 막 싸우고 맞대응을 하고 뭐 억울하다고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막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좁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건 탁한 기운이 커지는 거지. 내가 이걸 긍정으로 풀어낼 때 액땜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단계 법칙을 알고 때로는 소돼지 개 짖는 소리로 생각하고 때로는 어때요? 뭐라고 했어 내가 두 번째는? 모든 억울한 소리는 내 잘못이 없다면 내게 아니니까 그냥 차단을 하면 돼.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시절 인연이구나 하면서 내 공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탁한 운이 있다면 이 억울한 소리가 액땜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노 생길 이유가 없지요. 지금 질문자는 깨우치지 못해서 억울함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느냐? 지금 질문자가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서 바르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자께서 이런 이치를 깨우치지도 못하고 풀어낼 자신이 없다면 맞대응을 하고 싸우기를 또 해야 맞대응을 하고 할 말을 해야 풀어내는 거거든. 가슴에 쌓아두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말은 하고 풀어내는 게 방법이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런 이치를 안다면 이 방법을 택한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가슴에 쌓인 한이 있다면 빨리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가족 간이든 친척 간이든 친구 간이든 억울한 사연 가슴속에 쌓여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야 돼. 왜? 그래야 앞길이 잘 풀려요. 가슴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그게 내 기운을 막고 있는 거야. 내 운을 막고 있는 거고 나를 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가슴 속에 누구에게인가 서운함, 억울함이 있다면 당장 풀어내라. 이 세 가지 방법만 딱 쓰면 다 풀린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여러분 미래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슴속에 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로써 이 방법으로 풀어내란 뜻입니다. 아셨죠?